이렇게 이제 구간별로 변하는 기억. 저온자극과 고온자극을 주었을 때 기억의 변화다. 기억은 열 발생 또는 피부 근처에 모세혈관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 중에 하나다. 그런데 자극이 없을 때보다 자극이 주어지면서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내려가는 것. 그렇다면 저온 상태에서 내려가는 것은 뭐겠느냐? 적어도 열 발생량이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저온 자극에서는 추우니까 열 발생을 증가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럼 감소하는 이것은 피부 및 그걸 피하라고 하는데 피하 모세혈관에 흐르는 혈액양일 때 말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죠. 저온 자극에서 감소한 것은 당연히 얘다 라는 논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했고, 그럼 또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더워졌을 때는 이게 고온 상태겠는데 고온 자극이 주어지면 다시 혈액량이 많아지면서 그 많아지게 만드는 거는 이게 이제 피부 모세혈관을 조절하게 하는 거는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그게 누가 하는 거냐면 시상하부가 합니다. 시상하부가 자율신경 중에 어떤 신경을 통해서 피하 모세혈관의 혈액량을 증가시킬까요? 뭡니까? 시상하부가 추울 때 자극하는 것은 교감신경을 통해서 피하 모세혈관을 수축시킨다. 그렇다. 그러니까 수축을 하면은 혈액량이 감소한다. 이 얘기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흐름이 뭐냐면 저온 자극은 추울 때라는 말인데 사실은 추워서 시상하부가 자극을 주기 시작한 거지. 즉 이게 원인이고 저온 자극이 원인이고 이게 중추고 이게 결과야. 이건 방법이고. 자, 그러면 24번은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니은은 맞는 얘기. 체온 조절 중추는 시상하부다. 당연한 얘기. 정답은 5번이죠. 그러면 26번으로 넘어갔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6번은 자, 2022학년도 6평, 즉 이거가 나오고 나서 딱 1년 뒤에 똑같은 문제를 다시 냈는데 뭐 완전 똑같진 않지만 이 6평에서는 어떤 그래프를 냈냐면 이렇게 냈다. 근데 얘는 체온이다. 동물 체온 조절 중추에 라는 단서가 있고 체온을 변화시켰대. 아니 체온 조절 중추에 기억 자극과 니은 자극을 주었을 때 시간에 따른 체온이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 시간이에요. 저것도 시간이고 그러면 여기가 기억 자극이고 요거는 니은 자극이라면 도대체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겠느냐인데 얘는 원인과 결과를 어떤 식으로 봐야만 하느냐면은 자, 분명히 문제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 체온 조절 중추라고. 체온 조절 중추에 무엇을 줬냐면 자극을 줬대요. 기억 자극과 니은 자극을 줬답니다. 자, 그럼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한다면
이 자극이 원인이 돼서 조절 중추에 기역 자극을 주었을 때 체온 조절 중추가 어떤 액션을 취하겠지. 그래서 만들어지는, 그럼 이게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게 원인이야. 그럼 이건 중추야. 그럼 얘가 결과일 때 이 결과가 뭐겠느냐? 이 결과는 체온이야. 다른 게 없으니까 체온이야. 그러면은 해석이 무언 자극을 줬길래 체온이 올라가? 이런 거지. 여기서 말이야. 여기 기억이니까 올라갔잖아. 체온이 상승했단 말이야. 분명히 결과가 상승했다고, 시간에 따라 상승했다고. 그럼 얘는 기억은 무슨 자극이어야 하냐면 당연히 저온 자극이어야 하니까 기억은 틀린 거야. 저온 자극을 줬어. 아까도 저온 자극을 주니까 피부 모세혈관의 혈액량이 감소했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할 거야. 근데 이렇게 주는 결과냐 이렇게 주는 결과냐에 따라 조금 해석이 잘 되고 안 되고 할 수도 있죠. 여기에 체온 상승의 의미는 저런 과정을 내포해서 피부 모세혈관이 혈액량이 줄어들거나 또는 열 발생이 많아져서 체온이 상승했다는 걸 제껴버리고 다 그걸 빼버리고 결과만을 표현한 거고, 진짜 결과만을 표현한 거고. 자,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고온 자극이 될 거고 이건 저온 자극이니까. 사람의 체온 조절 중추에 니은 자극을 주면 피부 모세혈관이,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된다. 니은의 얘기는 고온 자극이기 때문에 방금 얘기해서 아니었던 걸 확인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죠? 아니란 말이야. 니은 틀렸어. 그럼 디귿에 또 완전 똑같이 체온 조절 중추는 시상한 거 누가 모르나? 계속 상기시켜주고 있네. 체온 조절 중추는 시상하라는 걸 계속 상기시켜주는 6평 문제가 그해 수능에 나오지 않았다. 근데 2학년도에 9평에 다시 체온을 또 냈어. 27번에 또 냈어. 이게 흐름을 잘 봐야 되는 게 안 낸 게 아니고 이 9평에 이게 마치 무슨 그 체온 조절 못 내가지고 한 맺힌 사람 마냥 이것들 봐라. 잘 풀었네. 근데도 또 냈어. 또 냈어. 9평에 또 내. 근데 이번에는 이걸 냈네. 어떻게 냈냐면 온도,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라니 그것이 무식이냐. 이렇게 점선이 있고 선이 하나 있고 체온이 있고 요렇게 되고, 요거는 체온이요, 이거는 설정된 온도다. 흰 선은 설정된 온도고 노란색 선은 체온이다. 그리고 여기는 또 시간이다. 근데 뭐가 변함에 따라 체온 조절, 온도 변화를 나타낸 거냐면 이번에는 얘가 원인이야. 자, 이게 원인이고 얘가 결과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판단이 없으면 이 문제는 못 풉니다.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는 열 발산량과 발생량을 변화시켜 체온 조절하는데 기준이 되는 온도다. 이것이 기준 온도다라고 설명까지 해줬고, 그러면은 체온이 변화하는 것과 얘를 신선을 비교할 때 이렇게 된 거지. 설정점을 팍 높여버리니까 분명히 이 구간에서 변화가 있었어. 설정점을 높인 변화가 시상하부에 있었고, 그러자 체온이 따라갔고, 설정점을 낮추는 변화가 어느 시점에 있었냐면 요 시점에, 이 시점에 각각 2번의 설정점 변화가 있었는데 그러자 체온이 따라서 내려갔다는 거야.
그러면은 자 문제에서 요구한 질문이 내용이 기억 시상업의 설정 연도가 낮아지면 체온보다 낮아지면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어디 구간이냐면 자 이게 이제 그냥 해석만 잘하면 되는 거야.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가 체온보다 낮아진 구간이 있느냐. 이 구간은 설정 온도가 체온보다 높은 구간이고 체온보다 낮은 구간은 여기니까 여기죠 여기. 지금 이 구간을 말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체온이 내려간다. 내려갔죠. 이렇게 변한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체온이 내려간다. 맞다. 내려갔다. 지금 이 문제는 자료 해석이야. 열 발산량분의 발생량의 비교. 그러면 1구간이 여기고 2구간이 여기인데 발산분의 열 발산분의 발생은 이게 만약에 크다면 이 값이 크다는 것의 의미는 그게 무슨 뜻인 거니? 체온을 어떻게 하겠다고? 높이겠다고. 체온을 높이는 구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1구간보다 이 구간에서 체온이 상승하고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도 맞는 설명이다. 왜냐면 이 구간에서 더 크다 그랬거든. 2가 1보다 지금 분명히 요 값이 더 큰 게 확실하죠. 체온이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분명히 얘네들보다는 훨씬 더 잘 갖춰진 문제. 디귿 또 나왔어. 피부 근처 흐르는 단위열의 시간당 혈액량은 열 발산량이 증가하면 열 발산량이 감소하느냐.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면 열 발산량은 증가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는 이거 피하에 혈액량이 감소하거나 또는 증가하는 것과 체온 상승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피하의 모세혈관이 수축을 하는 또는 여기서는 이완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완을 하면 혈액량이 증가하고 그리고 참고로 혈액량 증가에 대한 그림도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있어. 28번 문제에 2021년도 3월 문제에서는 T1과 T2를 비교하면서 T2가 자 21학년도 3월 문제에서 T1과 T2에서 T2 상황이 혈액량이 증가한 상황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 그거 알아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 열 발산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체온이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건데 왜 그렇게 되냐면 그냥 간단한 이유 하나가 초과돼야 돼요. 혈액은 따뜻한 거야. 피가 따뜻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의사 돼서 이제 수술을 할 때 딱 느껴. 뭐냐면 개복을 하고 만약에 심장수술 같은 걸 하게 될 때 피가 막 이제 흐르죠. 많이. 그러면 그 피를 수술 장갑을 낀 채로 만져도 따뜻해요. 굉장히. 그리고 간 같은 경우는 거의 뜨거워요. 조심해야 된다고. 그냥 손으로 만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애들이 못 믿던데 간을 맨손으로 만지게 장갑 낀 채로 그 장갑은 열 전도가 높기 때문에 그냥 만지게 되면 뜨거워서 놓쳐요. 깜짝 놀란다고. 그리고 심장은 그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은 만질 수가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뛴다고. 막 그 박동이라는 게 이래서 살아있다고 얘기하거나 그걸 느낄 정도로 엄청 강력하게 뛰어요. 근데 그거를 멈추고 수술을 하는 거지. 세상에 뛰고 있는데 누가 거기다 관상동맥 수술을 하는데 세상에 심장이 뛰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수술을 해.
그러면 문제는 그거잖아. 심장을 멈추면 사람이 죽잖아요. 당연히 죽지. 그러면 인공적으로 혈액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심장을 멈추고 해야지. 세상에 일단 멈추세요. 아니 논리적인 순서를 몰라. 그럼 사람이 죽는데 그게 의사냐? 간을 만지면서 세상에 그게 뜨거운지도 모르고 그 왜 뜨거운지도 모르고 간의 일이 900, 그러니까 간은 하는 일이 수백 개가 넘는데 그 중에 이화작용이 많아지면 진짜로 뜨거워서 놓쳐버리면 큰일 나지. 근데 간을 들어볼 일이 있나요? 간 적출술을 하거나 할 때가 있겠지. 간을 적출하거나 내지는 간 이식을 하거나 할 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조심해서 해야 돼요. 뭐 나중에 이제 해보면 알겠지. 그런 게 적성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거야.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피 보는 게 무서워서 의사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빨간 걸 보게 되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거야. 근본적 공포감이 막 거기 생길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은 절대 못해. 그리고 생명이나 색약은 일반 외과 의사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색깔을 구별 못하면은 이게 젓갈색인지 선홍색인지도 모를 정도면 그걸 어떻게 구별해가지고 할 거야? 잘못 자르면 큰일 나는 거야. 다 직업병 생겨. 그 드라마에도 나오잖아. 막 신경외과 전문의들 그런 이제 교수들은 목 디스크 이런 거 많이 오거든. 수술하다 보면 계속 수술은 보통 막 3-4시간은 기본이기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 그 강남에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는 하루에 많으면 수술을 12건을 한대. 그럼 거의 죽는 거야. 어떻게 하루에 수술 12건을 하냐? 말이 거의 구라야. 이거 지금 안 되는데. 저런 아직 안 끝났는데. 더 중요한 내용이 29번에 있었다는 거지. 29번에 이 논리가 뭐였냐면 이 수능은 이 문제는 많은 친구들을 재수를 하게 만들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3점짜리였고 어떻게 돼 있냐면은 가에서 이게 분명히 맥락이 이어지는 걸 확인해야 돼요. 2, 1 흐름이 이랬다고 2, 1, 6평에 나온 거를 그 이듬해에 2, 2, 6평에 한 번 더 내고 0거퍼 체온만 마치 보란듯이 그동안 체온 많이 안 냈다고 얘가 지금 삐졌다고 체온주들이 삐졌다고 하듯이 내더니 수능까지 0거퍼 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냐고? 이 문제의 난이도가 당연히 상승했죠. 그래가지고 애들이 혼란에 빠졌어. 왜? 이걸 보고 준비했거든. 왜 또 나왔네? 체온 조절 나오나 보다. 진짜로 나왔거든. 근데 해석을 잘못한 거야. 어떻게 잘못했느냐? 정상인이 서로 다른 온도의 물에 들어갔대. 자, 이런 상황적 묘사가 학생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다른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같은 때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죽어. 해병대, UDT, 막 이런 대박. 여기는 이제 전쟁이야. 아까도 이제 근데 오기 전에 여기 어떤 사람이 진짜 분한가 봐. 클락션을 계속 누르는 거야. 막 다 나와 막 이 느낌으로. 와, 그렇게 분할까? 해병대를 언제 가면은 굉장히 힘드냐면 9월 입대 정도면은 상당히 힘들어요.
이 정도 되면 바다가 이제 해수욕장 못 들어가는데 해병대는 훈련을 시작하면 육지에서부터 보트를 타고 2km 정도를 그냥 가요. 보트를 타고 가서 다 떨어뜨려. 물에다 빠지고 보트는 돌아와. 그러면 지들이 헤엄쳐서 오는 거야. 근데 바다 온도가 낮아. 바다 온도가 낮아져서 어느 정도 되냐면 20도 정도, 20도에서 한 22도 정도 될 거야. 보통 해수욕장의 바다 온도가 24도 이상으로 올라가야 입수를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은 얼마나 차가운 물이냐면 목욕탕에 갔을 때 냉탕 온도야. 냉탕도 거의 급이라는 말 안 쓰는데 진짜 냉탕들이 있어. 그거는 되게 차가워.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발을 딱 담갔을 때 어떠냐면 차가워서 발을 빼버려. 마치 40도 이상의 열탕이 느낌이 어떠냐면 이건 할아버지들만 좋아하는 거잖아. 할아버지들만 들으면서 시원하다는 그건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떠냐면 발을 담그려다가 뜨거워하고 발을 떼버리는 게 이건데 이 온도가 간의 온도예요. 근데 어쨌든 요렇게 되면 매우 차가운 이 물에 들어가서 2km 수영을 하게 되면 체온이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그래프에서 말하길 자 이게 체온이야. 이렇게 됐고 요렇게 됐네. 그러면 이게 아까 그림하고 상당히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점을 찾아야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건 체온이 똑같고 여기도 시간으로 똑같은데 차이점은 기억이라는 건 체온보다 낮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거나 체온보다 높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이야. 그럼 이건 원인이 되는 말이 뭐냐면 이 기억과 니은은 이 들어갔을 때의 상황들이라서 얘가 원인이 되죠. 이게 원인입니다. 둘 다 원인이고 그에 따라 체온이 변한 것은 결과이긴 해요. 분명히 결과이긴 합니다. 그런데 밑에 그래프가 하나 더 추가가 되면서 자 이제 해병대 얘기랑 이제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 여기서는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각각 A와 B 그래프가 있다. A는 이렇게 생겼고 B는 또 반대로 간다. B는 요렇다가 여기서는 다시 올라간다. A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상대값으로서 기억에 들어갔을 때는 A가 올라가고 B는 내려가고 니은에 들어갔을 때는 A 내려가고 B 올라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은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기억에 들어갔을 때는 A가 올라갔다. 그러고 체온도 올라갔다. 체온이 왜 올라갔느냐라는 거거든. 이게 이제 혼동의 여지가 있을까? 기억은 분명히 체온을 높였다고 얘로 인하여 체온이 상승한 거는 누가 봐도 해석을 할 때 기억이라는 원인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는 결과가 나타났어 라고 얘기를 해야 돼. 체온이 올라간 결과가 나타난 거지. 누구 때문에? 그냥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A와 B는 각각 열 발산이나 열 생성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A가 높아졌다라고 할 때 거기 열 발생량이 도대체 A와 B 중에 누가 돼야 하겠는가야. 니은에서 보기 니은에서 열 발생량은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많다. 자, 이 니은의 문장은 충분히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답이 이게 적어도 기억이 틀리다는 걸 만약에 알았을 때 체온보다 낮은 온도의 물에 들어가게 되면 추운 거지. 해병대가 물에 빠졌을 때 추워 죽겠는데 거기서 체온이 올라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분명히 체온이 떨어져요. 여기가 해병대야. 해병대 입수의 결과가 체온이 내려갔거든. 그러자 이렇게 된 거라고 봐야 되겠지. 논리적으로 판단할 때. 자, 이게 뭔가 뒤집힌 느낌이 드나? 여태 것의 문제는 설정된 온도라든가 또는 자극을 줌으로 인하여 체온이 어떻게 됐느냐만 물어봤는데 이제는 어떤 행동을 취하면서 그 행동이 체온을 낮춰서 그에 따라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면 이제사 시상하부의 조절 메커니즘이 발동한 결과 이렇게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보는 게 타당한데, 그럼 니은의 얘기는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열 발생량이 많으냐? 아니죠. 분명히 2에서, 즉 여기 2가 여기거든. 여기 안 썼는데 2가 여기고 1이 여기야. 열 발생, 즉 추워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 건 어디냐면 여기서 덜덜 떨고 있는 거야. 즉 이 구간은 덜덜덜 떨고 있고 모세, 그놈에 계속 나왔었던 모세 혈관 막 수축해대고 이러고 있는 거야. 실제로 해병대 애들 어떻게 되냐면 9월달에 들어간 애들은 중간에 이제 빠져 죽을 것 같은 애들만 건져가지고 와서 밖에다가 딱 놓는 순간 애들이 달달달달 떨어. 얼마나 떠느냐? 진짜로 몸이 이렇게 떨려. 이렇게. 이 정도로 떠는 거를 우리가 보통 떨 때 이렇게 달달달달 이렇게 떠는데 그거를 이 정도로 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몸이 진짜로 걔네들 떠는 게 불쌍할 정도로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떨거든. 안 그러면 죽어. 그 등 근육이나 이런 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듯 떨어야 돼. 안 그러면 열이 안 나니까 진짜로 큰일 나. 체온 저체온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입수시키는 얘네들은 참 무모하긴 해. 근데 그래야 하나 보지. 해병대 정도면. 나중에 이제 가봐요. UDT 아니 의사가 돼서 군의관으로 가든가 아니면 막 센 걸로 가든가 뭐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얘기 안 했나? 내 고등학교 친구가 아버지가 이제 장군이었어. 소장이었거든. 근데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여 육사 가는 걸 육사를 안 가겠다고, 아버지 가라는 걸 안 가겠다고 버팅기다가 UDT 가가지고 멋뚱어로 가서 거기서 극한 훈련, 그 무인도에서 이제 생존 훈련 하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중간에 이제 훈련을 빠지려고 아버지한테 전화했다고. 그러니까 훈련 중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게 안 해주는데 얘는 이제 상황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를 하게 해줬대, 교관이. 전화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고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바로 헬기가 떴다. 그 무인도에 헬기가 떠서 얘를 데리고 갔다. 아, 그리고 나왔을 때 진짜로 얼굴이 새카맣게 돼가지고 나왔거든. 진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없어 보일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육사 갔어요. 진작에 갈 것이지 왜 개겨가지고. 아버지 못 이겨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장군일 경우엔 잘 못 이겨요. 그걸. 장군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는 흐름이 뭐냐면 이게 자극 따위가 아니라는 거지.
자극 정도로 보기에는 너무 큰 어떤 결과를 가져온 게 그 전체적인 체온이 감소한 원인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 자극 주어져 가지고 체온이 내려간 것을 이걸 결과로 판단하여 그러니까 잠깐만 체온이 내려가려면은 그러면 열 발산이 늘어나고 열 생성은 줄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원인으로 보고 얘를 결과로 인식하면 이 문제는 그냥 틀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건 이미 원인이야. 근데 이 행동에 의한 결과로 얘가 나왔어. 봐. 원인에 의한 결과로 이게 나왔어. 그런데 그 결과 또다시 하나의 액션이 또 조절이 또 시작된 거야. 그럼 이게 진짜 결과가 되는 거야. 결과의 결과. 결과 중의 결과. 또 다른 결과. 다른 결과로 이렇게 됐다. 즉 얘가 원인이 되어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죠. 근데 이렇게 낸 사례가 없었기 때문인지 이때 애들이 이걸 많이 틀렸던 거예요. 그러면 잘 봐. 언제고 이 문제는 다시 나올 수 있어. 언제? 2사 수능 때 나올 수 있지. 이 비슷한 문제를 낼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하냐고?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좀 보라고. 해석을 할 때는 그러니까 얘가 원인이 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겠구나 이러면 되는 걸 이걸 기억하는 거야. 앞에 걸 기억하는 거야. 그 기억이 어설플 때 여기서 억지로 껴맞춰가지고 이걸 뒤집어 버리면 틀리죠. 근데 예전에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어. 문제를 아주 거지같이 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따로따로 준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그림은 사실은 앞에서 다루었었던 이거를 두 개로 쪼개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면 안 되죠, 당연히. 왜 안 되냐면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인데 누가 봐도 그런데 여기는 연결시켜 놓겠죠. 이렇게 당연히 연결돼 있죠. 그럼 이건 설정점이고 시사가 설정해 놓은 거고 요거는 체온인데 세상의 결과를 위에다가 놓고 원인을 밑에다 놓은 다음에 이것에 따른 예지? 너 헷갈리지? 정말 더티하죠. 근데 옛날엔 저렇게 치사했어요. 물론 이건 좀 이상하다. 얘가 먼저 변했는데 그에 따라 이렇게 따라오는 건데 시간상으로 볼 때 얘가 순식간에 변했고 그에 따라 따라오는 체온이구나 라고 인식했다면 이걸 원인으로 보고 얘를 결과로 볼 수도 있죠. 그거는 당연히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너무 의도가 불순하지 않냐? 결과를 앞에다 놓고 야 너 이거 헷갈리지? 모르겠지? 메롱?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예전에 전도 문제에서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어. 가이드라인 주지 않고 플러스 10을 잔뜩 넣어놨어. 플러스 10이 어딘지도 표현도 안 하고 이거를 세상에 막전이를 찾으라고 했던 이 문제는 사실 더티한 거야. 그걸 내고 나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가이드라인을 줘. 아주 상세하게 주지. 심지어 60을 줄 때 하나만 줘. 그럼 이것만 쓰란 얘기야. 그건 확실한 거지. 여기 마이너스 60이지. 그건 확실한 거야. 이쪽을 안 줬으면 쓰지 말란 얘기야. 요즘에는 만약에 이게 세상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값 주고 나서 세상에 문제 풀 때 이게 사용됐네? 주지도 않은 가이드라인 주지도 않은 걸 썼네? 그러면 들고 일어나면 끝이에요. 그럼 걔네들도 꼼짝 못하는 거지. 옛날 같으면 이제 100만 수험생이지만 지금은 60만도 안 되는 애들이 어쨌든 그래도 10만 명만 들고 일어나도 끝나는 거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만 인식하면 되듯이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해석을 하는데 만약에 이걸 비틀었다고 치사하게 그럼 나중에
예, 평가 앞에 찾아가면 돼요. PKC 하면은 언론에 얼굴 타고 좋죠. 그때 마스크 쓰지 말고 당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수능은 그냥 상식적으로 나오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삼투압인데 뭐니 해도 사실 삼투압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었어. 근데 작년에는 이제 또 마치 체온은 이제 좀 쉽시다 뭐 이 느낌이었다가 올해는 체온이 나오겠죠. 삼투는 늘 나와야죠 이거고. 삼투 조절에 관해서는 해석이 조금 애매한 요소는 무엇 때문이냐면 오줌의 삼투압이나 오줌의 농도 때문이야. 그거 외에는 사실 어려울 게 없죠. 기본적인 맥락은 이제 30번의 2일 수능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사실 이 이전 거는 안 해도 돼요. 문제가 뭐 어려운 것도 없거니와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 때 3개년이면 충분해. 그리고 뭐 이제 내가 이제 이런 걸 틀릴 단계는 아니어야 되는데 이번에 3월 학평을 보고 난 상당수의 학생들 물론 이제 다 맞은 애들도 많았지만 틀렸는데 뭘 틀렸는데 유전 아닌 이런 그 기본적 내용을 틀린 애들이 좀 많았었다 이거지. 그게 좀 아쉬웠어. 그래서 30번 같은 유형이 이게 만약에 2일 수능이라면 수능인데 근데 이런 거를 진짜로 남김없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할 때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뭐겠냐, 좌표측 이게 뭐겠느냐, 이거는 삼투압에 따라 ADH의 농도가 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 이거는 혈장 삼투압이지, 뭐 오줌 삼투압이겠어? 혈액의 삼투압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에 따라 ADH의 농도일 때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이게 아니고 항상 어떤 일정한 구간이 존재하다가 그 다음부터 비례관계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특정 혈장 삼투압 이하에서는 ADH가 아예 나오지 않는 구간이 있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항상 비교를 할 때 위로 올라가는 것과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나타나서 기억상황과 니은 상황에서 왜 니은이 정상적인 상태보다 더 적게 ADH가 나오는가 라고 하면 혈액량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혈액량이 많다는 것은 혈압이 높은 상태를 말하고, 혈압이 높아지면 더 이상 ADH, 즉 ADH가 수분대흡수를 촉진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빨아들이게 되면 혈압이 더 높아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죠. 이것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혈압을 더 높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ADH가 많아지는 상황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은 혈장 삼투압이 높은 상태고 짜게 먹었거나 뭔가 몸의 농도가 너무 높아서 갈증을 느끼게 된다. 이 상황에서는, 즉 ADH가 많이 나오는 상황은 결국 갈증을 느끼는 것과 같다. 삼투압 증가는 갈증을 유발하고 물을 많이 먹게 하고, 그렇게 되면 혈장 삼투압을 낮출 수 있겠죠.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짜게 먹은 다음에 갈증을 느끼는 것과, 자, 짜게 먹으면 ADH가 많아지고, ADH가 많아지는 그 상황은 갈증을 느끼는 거고, 자다가도 깨게 만들어요. 자다가도 일어나게 해서 물을 마시게까지 하죠. 그건 시상학과의 능력이야. 명령이지. 일어나, 죽기 싫으면 일어나, 이러면서 일어나게 만들어. 그러니까 오늘 당장 해볼 수 있지. 라면을 한 3개를 떼고 TV 한 거야.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 깬다고. 그럼 왜냐면 시상학과가 그런 거지. 너 미쳤냐 지금?
지금 물이 없는데 그 물 하나도 안 먹고 짠 거 막 들이다 먹고 나서 분명히 새벽에 깨. 그래가지고 너 지금 죽고자 하느냐 이러면서 물을 먹게 해. 그때 막 들이킨다고. 막 들이키고 나면 한참 시간이 지나면 다시 깨. 왜? 너무 물을 많이 먹거든. 그래가지고 방광이 가득 차니까 또 깨. 그러면 숙면을 취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어리석은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 막 이것저것 다 먹고 막 그렇게 살아보라 이거지. 그럼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야.